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다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처음으로 심리적 저지선을 넘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400ppm을 넘은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세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이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고,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이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50ppm을 넘게 되면 각종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생명체의 멸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리적 저지선을 400ppm으로 설정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지구 평균 농도가 처음으로 400ppm을 이번에 넘어선 겁니다. 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요, 지난 3월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사해보니 400.83ppm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에서는 북극, 2013년에는 하와이 등 일부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세계 평균 농도가 400ppm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정확히는 1980년 온실가스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이었고요. 또 약 200만 년 전 초기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극지방이나 적도 등 특정 지역은 대류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모이니까 농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평균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요, 아무래도 석탄, 석유 이런 것 같은 이 화석 연료의 연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 산업화 이전보다는 120ppm, 또 1980년대에 비해서는 61ppm이 높아진 수치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산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공장이나 차량이 몰려 있는 북반구가 이 남반구보다는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문제인데요. 네. 이 지구에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80ppm 정도밖에 안 됐고 그만큼 늘어나는 데는 한 6,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25ppm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고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처럼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테니까 200년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돌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쉽게 생각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흥행했던 영화 인터스텔라 네.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인류 멸망을 표현하는 장면들 중으로 지구 전체의 농작물이 말라 죽고 식량이 떨어지고 또 모래 폭풍이 부는 모습들이 네. 묘사됐었잖아요. 이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늘어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만약에 크게 늘어난다면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 이런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호주 연구진들이 지금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 농작물의 마름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걸 밝혀낸 건데요. 연구진은 밀씨앗 100여 개를 온실에 심고 일주일 뒤 각각 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키웠습니다. 이 절반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키웠고요. 다른 절반은 지금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60%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이 마름병 바이러스의 숙주인 진딧물을 풀어놨습니다. 네. 이 각각의 온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면요. 이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이 지금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한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온실의 농도를 달리했었는데요. 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자란 밀을 한 달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마름병 바이러스가 21세기 말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37% 정도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되면요, 식물이 광합성을 처음에는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잎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공간도 반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그 연구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 숲은 늙어서 더 이상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다면 세계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가장 숲이 많이 울창하게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아마존이겠죠. 이 아마존 네. 열대 우림 역시 과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는 열대 우림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남미에서 전체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지금까지 아마존 지역의 식물이나 토양이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7천억 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아마존이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 식물이나 토양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20% 이상, 전체의 20% 이상이 아마존이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제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 아마존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유럽숲과 비슷했습니다. 이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말라 죽는 나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 아마존 전체의 생물량이 줄어든 건데요. 네. 이 실제로 아마존 열대 우림은 지난 1980년 중반부터 나무가 말라 죽는 비율이 과거보다 약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산화탄소의 주흡수원이 식물 그리고 토양이 점점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대기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다른 방법으로는 땅이나 이 식물이 아니라 바닷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바다 깊은 아주 퇴적층에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지난주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 실증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CCS는요,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송을 하는 해저 800m 이하 퇴적층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량이 한 8억 8천 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30%인 2억 6천만 톤을 감축 목표로 세웠습니다. 해수부는 이 중 3,200만 톤을 해양 CCS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또다시 세운 건데요. 지난 2005년부터 한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산화탄소 해양 저장지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수송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 등도 개발을 해서 안전평가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증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약 연 12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이 기술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네. 기술 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니까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해서 기대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멈추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적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단순히 숲이 줄여줄 거란 생각에서 나아가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